자, 도함수의 활용 87쪽에 44번부터 보자. 자, 이제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우리는 이때 이거를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갖고 교점이 세 개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다고 했어.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죠? 이 사인 x를 그릴 건데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이제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까지 좀 더 연장해서 그려놓고 그다음에 y는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교점이 3개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면 3개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 직선은 이렇게 여기 기울기가 조금 더 낮아서 이렇게 y 0일 때도 괜찮고 그다음에 점점점 커서 이 까만 거까지 이게 접할 때 그림이 까만 거거든요. 까만 직선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이 3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접하는 순간에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파란 직선을 fx라고 놨을 때 이 sin x를 그럼 이제 0,0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럼 f-x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f-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때 기울기가 나오는데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y는 2x가 되겠지. 그럼 이제 y는 kx는 y는 2x까지만 가야 돼.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교점이 안 나오거든요. 세 개가. 그래서 이제 0에서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교점이 정확히 3개가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자, 이럴 때 이제 부등식을 한쪽으로 다 그러니까 몰아 놓으세요. 왼쪽으로 다 넘겨. 그러면은 이제 그 식이 이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이렇게 해서 풀 거거든요. 요때 이제 왼쪽을 fx라고 놓자고요. 이걸 다 넘긴 식 그거 자체를 f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F-를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F-를 구해서 0인 점인 후보를 찾았더니 이제 x가 0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 0 주변의 뿔말을 조사했더니 여기가 극대값이야. 그런데 이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곧 최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넣었더니 f에다가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인데요. 요게 최대야.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최대값이 있어. 근데 그 최대가 0보다 작게 한다면 그럼 다른 애들도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최대가 0보다 작으니까 다른 애들은 더 작겠지. 그런 이제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k의 범위가 나오니까 최소값도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항상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놈의 최대가 0보다 작게 하면 모든 애들이 0보다 작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고 이제 반대로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최대냐 최소냐 이제 그걸 잘 따져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6번. x가 0보다 클 때 얘도 이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이제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k ln(x-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야. x가 0보다 클 때. 자, 어쨌든 이 식을 이제 fx라고 놔요. 그럼 이제 f-가 0인 후보를 찾아서 표를 작성했더니 이곳이 이제 극대가 되는데요.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이 k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k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f에다가 k를 넣은 게 k ln k 마이너스 k잖아. 이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면 다른 애들 다 작을 거 아니야. 지금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fx가 항상 0보다 어떤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면 뭐 다른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만 풀면 돼요.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k로 묶어지고 여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k로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 그래서 마저 풀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k의 최대값이 이제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7번.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똑같아요. 왼쪽으로 다 넘긴 식이 있지? 이 식을 이제 fx라고 한다. 이제 f-가 0인 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f-가 0인 점이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나올 때는 그럼 얘가 항상 부호가 0보다 클까? 작을까? 요런 거는 찾을 수는 있거든요.
0인 점이 안 나올 땐 그거라도 찾자 이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항상 0보다 크거 나왔다. 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근데 x 0보다 크면 2x는 이제 0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지? 그런데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작아봤자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 마이너스 1까지가 나오냐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0에서 2분의 파이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2분의 3파이까지가 마이너스고 2파이가 되면 다시 1로 올라가지. 이 그림에서 이 파이라는 숫자가 파이는 이제 3.14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2x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x가 지금 그러니까 코사인이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플러스 1만 돼도 얘는 0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둘이 더해서. 그럼 얘는 언제 플러스 1이 될까 생각했더니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그럼 x가 0에서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x를 볼게요. 자, 코사인에 내가 2분의 0.5 정도, 2분의 1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2분의 파이가요. 2분의 3.14니까 2분의 3 정도가 된단 말이야. 2분의 1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지. 2분의 8보다 더 작아. 어쨌든 그때 코사인이 플러스인 것은 확실해요. x가 0에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코사인 0은 1이고 코사인 2분의 1을 넣어도 한 2쯤이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럼 코사인도 플러스고 여기 2x 자리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0보다 큰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요. 여기가 코사인이 아무리 음수가 나와도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도. 근데 여기서 이미 2분의 1보다 크면 이 2x 자리는 1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0 이상은 확실하잖아. 그래서 어찌 됐든 f-를 구한 저 코사인 x 더하기 2x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야?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f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원래 f는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야지만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f가 계속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라면 x가 0일 때가 f의 최소지. 지금 x가 0 이상일 때만 우리가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x가 0을 넣었을 때 0 이상해서 오른쪽에서는 최소가 f에다 0 집어넣는 이 시작점이 최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바로 f0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지금처럼 f0 시작점이 제일 작은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작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애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f는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를 구해서 그 최소가 0 이상이 되면 다른 애들도 0 이상이 될 거야. 요런 문제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소가 f에다가 0 넣은 거고 f0을 0 이상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걸 풀었더니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최대가 0이 되는 거예요. k 최대가. 이제 아까랑 약간 다르죠. 이것은 f가 항상 0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면 최소가 0 이상이 되면 다른 애들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아까랑 약간 다른 게 뭐야? 아까는 얘가 항상 0보다 작고 싶대 f가. 그럼 f의 최대를 구해서 최대가 0보다 작게 하면 다른 애들 다 작겠지. 이거 였던 거고 지금은 약간 반대로 f가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최소를 구해서 최소가 0보다 크면 다른 애들 다 클 거야. 이런 개념으로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번. 수직선 위에서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P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P가 막 움직인단 말이지.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1초일 때는 2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때 어느 위치에 가고 2초일 때는 2를 집어넣어서 어느 위치에 가고 P가 막 돌아다닌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어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막 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를 물어보고 가속도를 물어볼 거거든. 근데 이제 속도라는 게 옛날에 개념이 뭐였냐면 일단 속도라는 것은 이제 단위가 뭐였어요? xm/초.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이것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m라는 뜻이에요. y km/s 이것은 1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y km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요 순간적으로 1초 동안
1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잡아놓고 그때 움직인 거리를 요거를 계산했을 때 우리를 이것을 속도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인 거리 그걸 속도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PT가 뭐였냐면 T에서의 이제 위치가 PT였다. 그러면 우리가 자, PT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제 PT가 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인 거리, 그 변화율은 결국 한 번 미분한 게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고 맨 처음 미분계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변화율이란 뜻은 순간적으로 PT가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표현하기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P-T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속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t에 관한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긴데 그때 t를 한번 미분한 p-t 이것을 구하면 이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이제 위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치 속도지. 위치가 막 변하는 거야. 그럼 위치 속도고요. 이제 어떤 문제에서 막 넓이가 막 변하고 있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면 그 넓이의 이제 순간 변화를 구하면 넓이 속도가 되는 거죠. 뭐 어쩔 때는 부피 속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거속시 이렇게 보통 이게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속도는 위치에 대한 속도가 많아. 이제 거리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거리 속도, 위치 속도. 정확히 줄이면 정확히 말하면 위치 속도인데 그걸 줄여서 속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속도에는 넓이 속도도 있고 부피 속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말이 뭐냐? 결국 속도랑 같은 말은 순간 변화예요. 순간적으로 움직인 거리. 순간적으로 움직인 넓이, 순간적으로 변화된 부피 뭐 이런 거를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고 속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순간 변화율과 속도가 똑같다는 말, 그걸 이제 기억해 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이게 PT가 있으니까요. 빨리 미분하세요. P-T 이게 바로 속도고요.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변했으니까 봐봐. 우리가 PT가 순간적으로 변하면 P-T는 속도고 그럼 이제 P-T가 속도였다. 근데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해.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건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결국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되겠지. 이제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t가 몇 초인지를 꼭 알려주거든요. t가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p-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제 이게 속도고 p2- 이계도함수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그게 가속도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식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공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참 속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고 속도는 방향이 있고 부호가 있어요. 근데 그 속도를 절대값을 해서 그 이제 절대값으로 부호가 없이 그 크기만을 뜻할 때 그거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돼. 그게 속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49번. 49번은 이제 PT는 이렇게 주어지고 QT는 이렇게 주어진대. PQ의 속도가 같아질 때 PQ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일단 속도는 한번 미분해. P-T 구했죠. Q도 미분해. Q-T 구했어요. 그럼 속도가 같으려니까 얘는 얘다 하고 풀겠지. 이렇게 풀었더니 T가 2가 나왔어. 이건 2초 후에 속도가 같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제 PQ의 거리는 자 거리가 이게 처음 주어진 게 위치에 관한 식의 거리 그러니까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P의 위치는 P에다가 2를 넣으면 돼. 그래서 이제 3분의 8 더하기 8이고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그다음 Q의 위치는 Q에다가 2 넣으면 되지. 그래서 Q의 위치는 8 더하기 3분의 2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얘에서 1을 빼면 되잖아. 빼면은 8, 8 없어지고 3분의 6만 남으니까 거리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다음에 50번. 자, PT는 이제 이렇게 주어졌네요. P가 처음 방향을 바꿀 때 P 위치를 구하라. 자, 우리가 속도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속도가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방향을 틀려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멈춰야지 방향을 틀 수 있겠지. 막 이쪽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설 수는 없잖아. 순간적으로 멈춰야 된다고. 그럼 그 순간에는 V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때야. 그래서 이제 속도를 빨리 구합니다. P-T를 구하고 걔가 0일 때를 찾아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가 4분의 파이 45도일 때잖아. 그래서 T가 나왔어. 그럼 이제 그때 위치를 찾으라니까 이게 항상 맨 처음에 주어진 게 위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51번. 자, PT가 주어졌죠. P가 처음 방향 바꿀 때 위치가 1이었대요.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라고? V, 속도가 0일 때예요. 그래서 빨리 미분해 P-T를 열심히 구하고 정리해서 얘가 언제 0이 되는가? T가 1초일 때는 T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T는 1초가 나온다. 그럼 1초일 때 위치가 1이래요. 1초일 때는 P에다 1 넣어야지. P에다 1 넣었더니 이게 2분의 A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1이 나온대. 그래서 A가 2다. 자, 그 다음에 52번. PT가 주어졌고요. P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PT는 미분을 했더니 이제 이런 분수가 되었다. 근데 이것은 속도야. 그러니까 속력은 여기다 꼭 절대값을 해주라고.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이제 속력이 되었다. 이 속력의 최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고 일단 이 소갈맹이 그것만 쏙 뽑아내서 FT라고 한 다음에 그놈의 최대부터 먼저 구할게. 그러려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0인점을 찾아내서 표를 작성했다는 거죠. 0인점이 뿔마이 가나서 마이너스 2, 얘는 이제 위에가 엎어지니까 맞뿔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고 그럼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2, 2분의 1을 지나서 여기가 극소가 되게 여기가 극대가 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뒤쪽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리미트로 한번 구해보자겠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ft가 어때요? 밑에가 엄청 커지니까 0으로 가지.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어쨌든 밑에가 엄청 커지네.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러니까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은 이게 점근선이라고 하죠. x축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림. 왼쪽도 그래.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원래 파란 그림이 바로 요 FT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속력은 절대값을 하라며. 그럼 절대값을 했다는 것은 이 아랫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란 뜻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거든 이게. 절대값을 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빨간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의 그래프는 위에 있는 요 두 개,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언제가 제일 높아? 2분의 1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속도와 가속도야. 좌표 평면은 이제 x축, y축에서 점으로 표현되는 거죠. x, y 이렇게 나올 때 속도와 가속도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얘는 식을 x좌표는 먼티 이렇게 알려주고 y좌표는 먼티 이렇게 따로따로 알려줘요. 문제가 그렇게 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날 때 속도는 한번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x좌표 미분하고 y좌표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원래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x, y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속도도 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를 미분하고 미분한 그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의 크기는요, 원점과의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원점과의 거리는 루트 제곱제곱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그렇게밖에 못 구해. 원점과의 거리. 그래서 이제 속력은 어쨌든 얘를 제곱제곱해서 루트에다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아까 두 번 미분하라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한 번 더 미분해서 F2- G2- 이렇게 잡으면 이제 뭐 나오겠지. 그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어떤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가 크기거든요. 그래서 루트 예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약간 다르죠. 속도와 속력. 왜냐면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걸 따로따로 알려주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5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x좌표, y좌표가 p가 이렇게 잡혀 있네. 그런데 이제 x는 t제곱, y는 t제곱 마이너스 4로 이제 t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따로따로. 그러면은 p의 속력이 최소인 시각에서의 p 위치를 구하라는데 일단 이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 속도는 얘를 미분해서 2t, 얘를 미분해서 2t 마이너스 이렇게 속도가 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럼 속력은 이 0,0 원점에서 이 속도 거기 그 전까지의 거리 그 크기 그게 이제 속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곱제곱에 넣어서 정리한 식이에요.
자, 우리가 얘를 제곱해서 쫙 전개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2차식에서 최소값은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한 이 식 여기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t가 1초일 때 최소값은 8이 나오겠지.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루트 8이 나온 거지.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최소가 아니라 그때 시각 t가 중요해. t는 1초라는 거지. 자, 그럼 t가 1초일 때 우리는 여기로 가서 다시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x는 1 나오고 y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1, 마이너스 3을 점으로 잡으면 이제 p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도 이렇게 x좌표가 y좌표가 따로따로 주어졌을 때는 아까 이제 그 점으로서 이제 속도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속력은 이제 그 크기를 원점과의 거리로서 찾아야 된다고요. 자, 따로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각자 미분의 dx분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을 ft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미분한 게 f-t고 dt분의 dx고 똑같은 말이죠. 자, 얘를 열심히 미분합니다. 곱의 미분법으로 쫙 해서 정리했고 얘도 곱의 미분법으로 쫙 해서 정리해서 이게 이제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속력을 물어봤잖아.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그거에다가 열심히 계산하세요. 이때 이제 제곱하면 2의 2t승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를 묶으면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여기 싸제곱 코제곱은 1이잖아. 여기도 싸제곱 코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1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런데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2의 t승 나가고 루트 2는 못 나가고 이렇게 이게 바로 속력이야. 근데 그 속력이 루트 2 2랑 같대요. 그럼 이제 t는 1이었던 거지. 여기